앞부분은 자기가 이제 살았던 뭐 인생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쭉 해놓고 이제 앞부분은 이제 순서가 비교적 그래도 이제 초보자들이 보기에 좋게끔 순서 딱 나와 있어가지고 10간과 12지 이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10간 12지. 이렇게 이제 추명학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수단이 되는 거죠. 예. 10간 12지 제 1장이죠, 그죠? 1장인데 10간 하고 이제 12지라는 것이 우리가 이 글자 보는 순간 사실은 뭐 초보자들은 또 벌써부터 이래 돼, 그죠? 처음 든 사람들은 보면 야 벌써 또 한자 나온다 시작해가지고 근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게 뭐 10간 12지가 뭐 하도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 그런데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저 말만 봐도 야 벌써 또 이제 긴장빡 되는 기라요. 보통 10간 12지까지 보통 눈을 좀 반짝반짝합니다. 저 정도야 이러면서 근데 이게 공부 처음에서 끝까지 다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10간 12지가 그죠? 자, 그래서 10간 12지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초보 수준에서 우리 알아둬야 되는 것이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기 일단 뭐 문자로서 뜻이 되겠죠, 그죠? 문자로서 뜻하고 12지는 자부터죠.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유, 술해. 저렇게 이제 10간하고 12지라고 하는 글자들이 조합에 의해서 결국은 간지를 구성하고 그 간지에 대한 해석이 이제 그 팔자에 이렇게 팔자의 해석이라 해서 이 팔자라는 것이 결국 뭐냐, 그죠? 팔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사주가 되죠, 그죠? 팔자는 간지 구성이 어떻게 돼요? 천간지지가 이렇게 모여서 글자를 두 개씩 구성하니까 을축에 신사라고 합시다. 자, 요런 어떤 간지 구성에서 기둥이 그죠? 연, 월, 일, 시라고 하는 것이 내 기둥이 되어서 결국은 그 사람이 태어난 어떤 생명 코드가 되는 일종의 그 코드가 결국 글자가 몇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8자 그죠? 그래서 팔자하고 사주하고 뭐 어떤 의미냐 같은 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죠? 뭐 사주는 뭐 고쳐 살아도 뭐 사주는 못 고쳐도 팔자는 고쳐 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거짓말이죠, 그죠? 사주라는 말이나 팔자라는 말이나 결국은 같은 말이다. 참 문제는 이제 이렇게 간지 10간 12지에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해석이 결국 종료되는 것인데 첫날 이 글자를 배울 때 10간과 12지의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지 않으면 이것을 응용해 가지고 무한히 확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이거잖아요, 그죠? 이걸 누가 잘 해석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10간과 12지의 조합, 관계, 그 다음에 생극, 그죠? 뭐 각종 신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해석함으로써 결국 이루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10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천기의 뭐 어떤 운행이나 기운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고 땅바닥에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기의 운행의 표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간지지를 붙여서 천기를 붙여서 천간 그죠? 그 다음에 지 이렇게 천간과 지지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기운을 표현하는 것은 저렇게 10가지와 땅바닥에 1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10가지, 12가지 분류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문자로는 알아야 되겠죠.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기 순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죠? 자축인묘, 진사음, 신유술에 하는 것도 당연히 문자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처음 배울 때 이제 우리가 물론 천간갑이다, 천간을이다 뭐 이렇게 한자 사전에서 자전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이해를 쭉 해두고 저것을 뭐 음량적인 틀이나 오행적인 틀에다가 끼워여 가지고 수식화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럼 뭐냐? 갑을병정 무기영신 인계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럼 계담은 뭐냐? 갑이다 이거 계담으로 갑이다. 그다음에 갑담은 뭐냐? 을이자. 이렇게 어떤 시간적인 어떤 진행, 추보 관계를 설명한 것이 뭡니까?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건 뭐냐? 시간 표시다, 시간 표시. 우리가 시계를 보면은 뭐가 돼 있어요? 여기에 12시, 그죠? 1시, 2시, 3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갑을 병정 이런 식으로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갑의 기운이 머무르는 곳이다. 또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을의 기운, 그다음 어느 구간에서는 병이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인 진행을 무엇으로요? 문자로 표현해 놓은 것이지 갑을병정이나 자축인묘가 무엇을요? 사물을 설명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는 거죠. 사물을. 그래서 갑을 볼 때 갑은 우리가 뒷날에 배우게 됩니다만은 갑은 양에 속하고 목에 속한다. 이렇게 배우면서부터 갑을병정 공부는 끝났다 이거죠. 완전히 애꾸대입니다. 애꾸에. 애꾸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갑은 목이다. 갑은 양에 속한다. 이런 걸 배움으로써 결국은 완전 애꾸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되느냐. 갑이라는 것이 전부 다 뭐냐면 시간이라는 말이고 결국 뭐라고요? 또 운동한다는 거죠. 어떤 운동을 한다. 어떤 운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갑을 볼 때 저게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문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을도 마찬가지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나온 노래 중에 그 올챙이와 개울이 있습니다.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그죠? 꼬물꼬물 거죠.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쑥 하는,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울이네, 그죠? 이게 이제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를 잘 설명해 놓은 거죠, 사실은. 그죠? 처음에 뭘로 출발해서, 알에서, 그죠? 알 속에서 갇혀서, 모양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알을 깨고 나오고 대가리에 꼬리만 붙어 다니다, 그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꼬리가 저쪽 뒷다리가 쭉 나오죠, 그죠? 뒷다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앞다리가 쭉, 그죠?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이제 갑을병정이다. 이렇게 갑을병정을 표현한 것이다. 야, 그러니까 뭐 억수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사기당하는 기분이기도 하고, 그죠? 자, 뭐냐면 이제 갑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어떤 운동 방향이라는 것이 뒤에 우리 공부를 계절적으로 배석시킬 겁니다만은 갑을이라고 하는 것이 봄이다, 봄. 그 다음에 병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름이죠, 그죠? 여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신이 가을이고, 그 다음에 임계가 겨울이다. 그죠? 자,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하는 것 중에 이렇게 중간에서 만물이 벌어지고 펼쳐진 것이 더 이상 펼쳐지지 않고 서서히 다시 거두어져서 음운동하고 양운동의 어떤 지점, 중매자가 되는 존재를 이걸 뭐 관계로, 뭐 사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게 이제 뒷날로 보면 이제 뒤에 어떤 책을 보면 옛날 책에는 장하 이렇게 나와요. 장하, 늦여름, 그죠? 장하, 장자가 긴 장자가 되어 있죠. 장하, 긴장. 그래서 그 장하의 기운이 결국은 뭐냐? 더 이상 펼쳐지지도 않고 쉽게 거둬지지도 않는 이런 운동이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를 공부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운동으로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어떻게 구간별로 쪼개 놓은 것이 이제 십간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올챙이하고 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사실 갑이라는 것이 뭐예요? 옛날에 우리가 다시 오행적인 인자를 공부하게 되면 배우겠지만,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 갇혀져 있다가, 겨울에는 만물이 펼쳐지지 못하고 갇혀 있다가, 들판에 많은 초야에 많은 씨앗과 또 나무가지에 많은 눈들이 펼쳐지지 못하고 갇혀 있다가 밖으로 그 모양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운동. 자, 이것이 갑이다. 갑. 그래서 뭔가 갇힌 공간에서 어느 한 방향이 허결해져가지고 쏟아져 나오는 모양. 갇힌 공간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양. 이것이 바로 갑목의 모양이다. 갑목의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초목이 뭐예요? 제대로 씨앗을 우리 콩 심어 보면 콩깍지 있죠, 그죠? 콩깍지를 밖으로 싼 채로 어떻게 해요? 몸이 쭉 밀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자세히 보면은 갑자하고 닮았어요. 콩깍지가 안에 콩이 들었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콩들이 다시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중복 콩깍지 때문에, 그죠? 이렇게 생긴 모양이다. 이렇게 쭉 밀고 올라오죠, 그죠? 자, 요게 갑이다, 갑. 그죠? 자,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갇힌, 양기에 의해서 음기가 조금 흑열해진 공간을 쭉 뚫고 올라오는, 이렇게, 흙 속에서 파묻혔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가장 뭐예요? 흙의 밀도나 압력이 약한 곳을 향해 올라오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양의 공간으로 이렇게 쫓아서 삐져 올라오는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갑운동이다. 갑.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은 뭐냐? 을은 올라오다가 보니까 어느 거예요? 이제 여기에는 음기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꽉 갇혀있잖아요. 그죠? 꽉 갇혀있다가 갑목을 박고 오는 물총을 쏘면 어떻게 돼요? 물총을 쏜다. 물총 이렇게 한쪽으로 뭐예요? 구멍을 딱 내고 압력을 주면 쭉 쏟아지다가 그대로 쫙 이렇게 한 방향으로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고 그냥 힘이 훅 떨어지고, 그죠? 자, 만약 거꾸로 이제 밑에서 이렇게, 자, 물총을 쏘았다. 자, 분수대 물총을 쏘면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갔다가, 압력이 허결해지니까 이쪽 저쪽으로 막 그냥 더 이상 못 가고 벌어져 버리죠. 그죠? 자, 이렇게, 중간에 바깥이 어떤 공간, 가두어 주는 작용이고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을 주니까 거기에 어떻게 돼요? 어떤 직진으로서 어떤 한 방향을 쭉 밀고 올라오는 운동을 그치고 옆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을이다. 을 운동이다. 그래서 초엽이 이제는 뭐라고요? 잎이 한 방향으로 솟아오르다가 이제는 옆으로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죠? 벌어져서 초목이 이제 옆으로 서서히 번지기 시작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이제 을의 의미예요. 이걸 제가 처음에 이걸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에 저도 애꾸눈 되던 시절에 갑은 목이다 이러면서 저 표 만들어가지고요. 수첩에 써가 다니면서 외워야지. 그 외우는 바람에 다 배렸던 거예요. 공부를. 외우는 바람에 다 배렸다니까요. 공부를. 근데 지금도 우리 테스트에 보면 딱 예쁘게 표 만들어가지고 해놨다고요. 보면 갑은 목에 속하고 오행적으로, 을은 목에 속하고 병은 어디에 속하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처음 나오는 표가 전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놓으니까 결국 을을 보면은 목이다, 음이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것 없이 을은 어떡하고요? 양기에 갇혀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 허공의 어떤 양기의 공간, 양기가 펼쳐질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나서 뭐예요? 어떤 직진의 방향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느 정도 훼손당하면서 서서히 옆으로 변질려는 상태 또는 그런 운동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갑일주와 을일주와 비교해 볼 때 갑일날 태어나서 이런 기운에 많이 응하는 사람은 어떻겠다고요? 고집이 좀 있겠다 없겠다? 네, 고집이 세겠죠, 그죠? 네, 자기 중심적이다 아니다? 네, 자기 중심적이다 이거죠. 나는 간다 이거라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네. 이별에 말도 없이 그죠? 예. 이건 누굴 넣어? 간목들은 간목 노래죠, 그죠? 예. 그래서 간목이 갖는 어떤 운동 방향은 어느 압력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압력에 깔린 것처럼 이렇게 쭉 밀고 나가는 이 힘이라면, 을은 뭐냐면은 이제 압력이 없는 공간으로 많이 들어옴으로써 결국 옆으로 서서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냐, 을목은 활동성이나 운신의 폭에 있어서 융통성이 많겠다 적겠다. 그렇죠. 융통성이 많다는 거죠. 그 융통성이 많이 있는 사람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강하고 약한 것에서 자기를 굽혔다가 펼쳤다가, 즉 곡직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오면 되는 그죠. 굽기도 하고 똑바로 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똑바르기도 하고, 이게 곡직, 구부러졌다 펴졌다 할 수 있는 그 굴신의 성질을 가진 놈이 우리가 목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질이 가장 두드러진 것이, 곡직의 성질이 가장 두드러진 것이 직은 뭐예요? 직은 간목이 그렇겠죠, 그죠? 간목이 한 방향으로 쭉 밀고 나가는 힘, 직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을은 뭐예요? 곡의 성질이 더 두드러지겠죠, 그죠? 물론 이제 다른 사물에 비하면은 이 뭐예요? 막 뚫고 나올 때 이때의 방향성이 이렇게 일정하더라도 이게 단단하다, 부드럽다. 처음에 이렇게 막 올라오는 운동은 단단해요, 부드러워요? 아니, 힘은 있는 건데, 어떤 방향성에 힘은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풀이 이제 막 돋아났다 치시다. 파란 연두색 돋아났는데, 그걸 옆에서 탁 때리면 어떻게 돼요? 부서져요? 엎어져요? 아니, 막난 풀이 때리면 그냥 쓱 넘어져 있잖아요, 그죠? 넘어질 때 우리 밟았다 칩시다. 밟았다. 잔디를 밟았다. 밟았을 때 발 떼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쓱 올라오잖아요. 여기 곡직 지성이 돼요, 곡직. 구부러졌다가도 다시 또 돌아오는 곡직하는, 그렇게 다른 사물의 운동에 비하여 구부러지고 고다지고 곡직의 성질을 충실하게 가지고 있는데, 근데도 간목은 뭐라고요? 그래도 내 꿈은 어디라고요? 꼿꼿이 올라가는 거다. 꼿꼿이 어떤 꿈을 가지고 꼿꼿이 올라가는 것이고, 을목은 뭐예요? 아니면 돌아가지 하면서 돌아가지고, 그죠? 아니면 말고, 그죠? 이런 어떤 융통성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을이라는 거죠. 그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그 목운동 전체가 갑이나 을의 어떤 인자를 통해서 대표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갑이나 을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을목을 우리가 공부할 때, 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올라오다가 힘이 좀, 한쪽 방향으로 힘이 계속 갈 수 없어서 옆으로 좀 해체되고 있는 것이구나. 자, 그 을목이 모양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은 뭐예요? 병은, 자, 여기 이제 뒷다리가 쭉 나오는 게 갑이고, 이제 앞다리까지 나오는 건 뭐예요? 뭔가, 기운이 뭔가 앞뒤로 쫙 펼쳐졌다, 그죠? 앞뒤로, 그죠? 쫙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병이라고 하는 것이, 을목, 나무가 하나, 초목이 싹을 키우고 가지가 자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옆으로 벌어지다가 더 옆으로 발산되는 기운이 강해지는 거죠. 이제 새로운 가지가 나와가지고, 그죠? 이렇게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쁘게 꽃망울을 이제 서서히 맺기 시작합니다. 꽃망울. 꽃을 이렇게 꽃망울을 이렇게 맺어서 서서히 양기가 밖으로 터져 나온다 이거죠. 서서히 밖으로 양기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순, 어떤 기운이 펼쳐지는 것은
화려한 것은 언제냐면 사실은 이때 여름이 이제 막 무르기가 가려고 할 때, 그죠? 뭐라고 하면 보통 초록을 얘기해집니까? 초록? 그래서 여름이 이제 막 무르기가 가려고 할 때 이때인데, 실제 기세는 어떻게 돼요? 막 올라오는 기세는 병이 더 강하겠죠, 그죠? 실제 여름이 이루어진 거, 양기가 이루어진 건 정이 더 강한데,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이제, 어디로요? 위로만 터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이런 상태의 운동 방향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병이 돼요, 병. 그래서 양기가 밖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려는 상태. 그 상태는 또 운동. 이런 것이 바로 병의 모양이다. 그죠? 병의 모양. 그래서 앞다리가 이제 막 터져 나오려고 해서 이 앞다리를 막을 수 없다 하는 거죠. 정은 뭐냐면 다 나왔다. 다 나왔다. 싹 다 나왔다. 발가락까지 다 나왔다 이거죠. 주먹을 쥐고 처음에 나오더니 뒤에 정에 가서는 다 나온 거거든요. 다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정할 때 그 정자가 결국 뭔가 이제 이 몸으로서 어깨 벌어질 거 벌어지고 클 거 다 컸다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서도 뭐예요? 소년, 유년은 어린 사람은 어떤 운동이 강하다. 어떤 몸이 이루어질 때 보면 성장성이 강해요. 뭐 옆으로 팽창하는 게 강해요. 성장성, 그죠? 성장성은 어느 쪽으로? 하늘을 향하여 자꾸 올라간다. 자꾸 올라가, 그죠? 네, 그러면서 키가 자라는 운동이 대체로 강하는 게 청년이 되기, 푸를 청춘이죠, 그죠? 청춘. 푸를 청의 청춘이다. 그 다음에 청년이 돼, 그죠? 네, 청년. 그 다음에 꿈은 무슨 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푸른색. 그래서 뭐 청운의 꿈을 안고죠, 그죠? 청운. 푸른 구름의 꿈을, 청운의 꿈을 안고. 그죠? 저 서울에 가면 청운 학원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청색 구름이 일어날 때, 야, 이거는 뭔가 징조가 이게 심상치 않다, 이거죠, 이게. 그런데 싹이 뭐냐면, 진날 우리 색깔도 공부할 겁니다만은, 문화기가 뭐냐면 노랗거든요, 그죠? 그 싹수가 뭐 하면, 노라면, 싹수가 노라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청운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고, 청운이라고 하는 어떤 기운이 갖는 어떤 방향성이나 운동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그 청운의 기상이 결국 어떻게 해요? 이제 밖으로 양운동의 상태로 크게 펼쳐지기 시작하는 시초 단계가 병이고, 그 어떤 그 단계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가 바로 정이다. 어떤 상태가. 그래서 갑을병정해서 우리가 정이 화기에 의해서 뒤에 배웁니다만은 우리가 여름의 기운을 만나서 완전히 쫙 펼쳐진 상태가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 청년이 뭐라고 이런 성장성이었다면, 병정은 뭐냐면 어디로요? 이제 위로만 쭉 자라던 놈이 뭐가 벌어져요? 어깨가 떡 벌어진다 이거죠. 어깨가, 그죠? 어깨 벌어진 모양이 뭐예요? 몸에 어깨 벌어지는 모양이 결국 이 정이 되죠, 정. 그죠? 어깨가 딱 벌어지는 이렇게, 그죠? 그럼으로써 뭘요? 위로 크려는 어떤 성장성이 많이 둔화돼 버리죠, 그죠? 둔화돼 버리는 것이 바로 정운동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옆으로 퍼지는 운동이 시작될 때가, 저 인생의 나이로 치면 청년에서 이제 장년으로 막 넘어갈 때쯤 되면은 이제 어깨가 딱 벌어지죠, 그죠? 그래서 그런 운동이 바로 뭐라고요? 정이구나. 정이다. 그걸 꼭 화다, 음이다 이렇게 공부하시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천지 만물은 뜻을 세우고, 그 뜻이 밖으로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나서 그 뜻을 완전히 어느 정도 이루는 상태가 정의 단계 정도에 이르면
자기 마음먹은 것이 펼쳐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무성하여졌다라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뭔가 이제는 자, 꽃 피고 난 뒤에 그 뒤에 또 뭐가 자라요? 꽃이 먼저 피는 나무도 있고 잎이 먼저 피는 자란 나무도 있지만 꽃과 잎이 막 펼쳐지죠, 그죠? 예, 그 손바닥을 보세요. 그 잎들이 꼭 막 손바닥 같아요, 손바닥. 그러니까 저요, 막 그래. 예, 바람 불면 그죠? 예? 막 저요. 그러니까 무성하게 자랐다, 무성하게. 무성하게 자라있는 모양. 이렇게 무성하다 할 때 어떻게 초두에 우리가 이 성간무자를 붙이죠, 그죠? 그래서 무성하여졌다. 이 무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되어서 이제는 몸이 뭐라고요? 좀 원숙해졌다. 있을 것 다 있고 뭐 하여튼 만들어질 것이 다 이제 밖으로 다 이렇게 제대로 모양을 갖추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 바로 그 무의 어떤 운동 방향이다. 자, 그래서 이제 팔딱팔딱 깨구리가 되는 게 그거거든요. 팔딱팔딱이 이제 정중돼요, 그죠? 그러니까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하면 앞다리가 먼저 팍 번지죠, 그죠? 깨구리가. 개구리가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하면서 이제 이게 병에서 정의 상태까지 갔다 병정의 상태로까지 넘어갔다는 거죠. 한쪽 방향으로 기 나오는 건 목이라 했죠, 그죠? 양방향으로 다 터져 나오는 게 이제 병정이다. 예, 그래서 팔딱 할 정도는 이제 뭐냐면, 양기의 운동이 굉장히 많아진 상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대로 된 이제 모양새를 갖춘 이제 깨구리가 됐다 이거죠. 깨구리가. 이렇게 깨구리가 이제는 뛰는 것도 묵직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럴 때는 뭐냐 정상태는 뭐예요?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연못으로 뛰어든다 할 때 퐁당 이래죠, 그죠? 퐁당. 근데 이 상태에서 무에서 상태는 뭐냐면 뭐가 이제 무성해져 있기 때문에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면 보통 붕덩 아니면 첨벙이다 이거예요. 첨벙. 붕덩 아니면 첨벙 그죠? 요때는 퐁당 이래 들어가죠. 퐁 이렇게 그죠? 자, 그 상태가 이제 무의 상태다 이거죠. 무의 상태. 자, 그래서 무엇인가 무성하고 최대로 뭔가 그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가 되는구나. 그런데 무의 상태가 이렇게 어떻게 돼요? 무성하긴 한데 더 큰다 안 큰다? 더 안 크고 그냥 펼치지고 뭐 그냥 머물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상태의 어떤 시간적인 간격이 제가 보니까 이 장하가 짧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장하가 여름의 물론 정의 모양에서도 뭐예요? 겉모양은 그까지 나와 있죠. 겉모양은 비슷한데 그죠? 겉모양은 비슷한데 뛰어내릴 때 소리가 나요. 그죠? 속이 이러면 아직도 갑자기 뻥튀기 된 거니까 속이 안 들어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퐁당 떨어지고 야는 붕덩하고 떨어지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뭔가 밀도가 있어지거나 실속이 있어지거나 뭔가 더 이제 형태상 내용상 이제 완전한 모양에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이 무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자연 운동의 어떤 펼쳐지는 운동의 끝이 이 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기에 이르니까 결국 이제 사람이 뭐예요? 이제는 더 안 크고 이제 점점 뭐예요? 조금씩 미세하게 빨리 떨어지는 건 아닌데 미세하게 허리가 숙여지든지 뭐 관절끼리 서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처져 내려앉든지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상태가 결국 기다 이거죠. 가골병정무 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에 이르면 이제 운동성이 좀 더 뚜렷해지는 게 되죠. 이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성장성이 확연하게 성장성이 메말라지고 부족해지고 서서히 나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에도 흰 빛이 내리고, 그죠? 보통은 눈이 내린다, 머리에 흰 눈이 내린다 하죠, 그죠? 흰 눈이 서서히 내리고, 무슨 색깔로, 우리가 바탕의 색깔로 무엇이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하더라. 그 다음에 기침을 해도 뭐냐면 이제 서서히 뭐라고요? 요때 요 단계에 이르면은 이제 기나 경의 단계가 서서히 되면은 이제 목이 쉬기도 한다 이거죠. 목이 쉰다. 이게 애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상태? 막 태어난 갓난아기의 상태는 갑과 같다 했죠, 그죠? 갑과 같으니까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쉬어요, 안 쉬어요? 왜 안 쉴까? 그게 뭐냐면 음기에 많이 갇혀진 몸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유연성을 그대로 확보하고 있고 하는 것이 음기가 많이 에워싸고 있는 형태의 얘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암만 울어도 마르는 기운이 없다는 거죠. 굳고 마르는 기운이. 근데 이 단계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굳고 마르는 기운이 오거든요, 몸에. 그러다 보면 몸의 유연성이 어떻게 돼요? 점점 상승. 이 유연성이라는 갑과 을이 유연성이라면 기나 경은 뭐예요? 유연성이 아니고 이제 서서히 고착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이나 행동이 이런 것이 잘 안 바뀌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저 때가 인간으로 치면 깨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전생애를 통해서 깨구리의 인생을 통해 학습된 것들을 이제는 그걸 가지고 이제 모든 해결 수단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단계. 그래서 이제 굳었다는 거죠. 굳었다. 굳었다. 고스톱을 치는 분들은 굳었다는 걸 대번에 압니다. 굳은 자가 있죠. 그죠? 굳은 자. 따먹은 거. 이미 따먹어버린 거. 그래서 이제 올라올 것도 없고, 펼쳐져 봐야 저거는 이미 뭐예요? 가져갈 사람이 정해져 버린 거. 가져가야 돼. 그렇게 뭔가 유연성을 상실하고, 고착화되기 시작하는 상태의 기운이 바로 이 경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맞다. 뭔가 좀 이렇게 변성이 된 것이 이내 기나 경에서 뭔가 많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경이 이제 마르고 굳기 시작하는 운동. 이렇게 계절로 치면 우리가 초가을의 기운에 비유될 수 있으니까 초가을의 기운에 뭐라고요? 이제는 일종의 그 형틀은 뭐에서 만들어졌고 무에서 만들어졌고 기에서 이제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을 하나 칩시다. 감나무 가지에 감이 있는데 이 감의 이 기본적인 그 형틀은 어디서 짜졌고 무에서 거의 다 짜지고 그죠? 그 다음에 기에서 안에 내용물까지 거의 다 채우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경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딱딱하게 굳은 어떤 기운들을 확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요때 경이나 무에서는 이제 파란 빛깔로 그죠? 몰랑몰랑하면서 이제 형틀은 다 갖춰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에 이르러서 안에 속맛이나 내용이 아주 건강해지는 시작은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경에 이르면 이제 딱딱하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사물의 운동이 어떻게 해요? 전부 마르고 굳고 단단해지더라. 그래서 마르고 굳고 단단해지는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 경이다. 자, 그 다음에 신은 뭐냐? 신은 이제 마르고 굳고 단단해지다가 그것이 좀 심해지면서 이제 스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르고 굳고 단단함이 지나치면은 그래서 감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서 있는다 하죠, 그죠? 분명히 떨어집니다. 감나무 밑에 감이 떨어지죠, 그죠? 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떨어지는 운동, 즉 감과 가지 사이의 어떤 분리 이탈이 어디 쪽으로요? 이제 운동이 이제 밖으로 오르지 못하고 이제 내린다. 내리는 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배울 때 우리가 라면에 무슨 신예, 매울 신자 그죠, 그죠? 신고. 우리가 이 매운맛을, 뜨거운 맛을 보여주면 할 때 이 신자가 뭐라고요? 바로 분리 이탈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밤나무의 밤은 누가 땄다? 저 신자가 밤나무의 밤을 어떻게 하시나요? 벌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는 거죠. 어느 쪽으로 벌어지게 해요? 하늘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무거우니까 일단 고개 쳐박겠죠, 그죠? 그 다음에 땅을 향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운동까지. 이런 운동이 바로 신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하고 개는 우리가 겨울의 운동을 우리가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라고요? 이 떨어진 열매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죠? 씨앗이죠, 그죠? 씨앗이 감추어져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잉태하고 밖으로 뭐예요? 저 회임을 이 임신할 때 임자 이렇게 쓰죠, 그죠? 임. 그래서 뭔가 잉태되어 있는 상태, 밖으로 갇혀 있는 상태, 이것이 뭐냐면 임이다 이거죠. 밖으로 음기에 의해서 갇혀 있구나. 음기에서. 그래서 임을 이해할 때는 항상 뭐냐면 음기에서 뭔가 내부적으로 씨앗이 감추어져 있는 상태.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의 극단에 이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응고 수축이 최대한 진행되었다가 이미 최대한 에워싸는 쪽으로 방향을 간다면은 걔는 뭐냐면 더 보듬으니까 어떻게 돼요? 삐져서 터져 나가더라 그죠? 삐져서 터져 나가는 상태. 그러니까 감을 어떻게 해요? 가슴에 안고 있다가 더 꽉 짜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터져 나가죠, 그죠? 그래서 막 터져 나가려는, 즉 음의 끝에서 터져 나가려는 운동이 조금 열린 상태, 빗장이 약간 열린 상태예요. 이렇게 눈이 뭐예요? 눈의 생긴 모양이 뭐예요? 그죠? 뭐 이렇게 각각 있죠, 그죠? 자, 이런 뭐 우리가 구조물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뭐냐면은 차가운 기운이 강화되니까 이제는 저렇게 팍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갇히다가 도저히 못 살아 해서 터져 나오는 운동이 이제 막 처음으로 펼쳐진 상태예요. 그러나 그 자체는 어떤 상황 속에 차갑고 어두운 음기 속에 갇혀 있다. 그렇게 겨울에 무엇을요? 이렇게 나무에 우리가 겨울 눈을 갖다 미리 탁 틔워두죠, 그죠? 겨울 눈을 이렇게 탁 틔워주는 그런 어떤 작용이나 동작이 이루어진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봄에 이르면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다시 터져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씨앗이 어떻게 돼요? 씨앗이. 임의 상태는 씨앗이 오동통한 상태예요. 오동통. 씨앗이 그래서 씨앗도 이렇게 좀 밖으로 빵빵하게 이렇게 좀 있을 때고, 씨앗을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쪼글쪼글해지죠, 그죠? 씨앗도 건조하거나 차가운 기운을 오래 두면은 쪼글쪼글해져가지고, 이제는 더 뒤로 밀릴 것이 없는 상태. 씨앗이 좀 쪼글쪼글해진 상태. 쪼글쪼글. 요럴 때 요쪽 보면은 쪼글쪼글해지면서 눈구멍 같은 걸 이렇게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늘을 까가지고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냉장고 넣어놓으면 싹이 터요, 안 터요? 그렇죠. 남자들은 잘 모르죠. 싹이 트는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왜 싹이 틀까? 이렇게 갇혀져 있는 모양이라고 하는 것에 다시 음기를 가하면, 결국 어느 한 방향으로 뭐예요? 뚫고 나가려는 성질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뚫고 나가는 운동이 강화된 것이 갑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에워싸려고 하다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이제 눈탱이라도 열어놓자 해서
이렇게 튀어오는 상태가,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이 깨구리로 친다면은, 경이나 신에 이르면은 무엇을요? 종획을 보존하기 위한 동작. 그래서 종자를 보존하기 위한 동작이 어디에 이르느냐면, 이 무기라고 하는 동작 단계에서 이제 완전한 뭐예요? 저기 이것도 파충류니까 성충이다, 그죠? 표현이 좀 이상하네. 성충이 됐다, 성충. 그래서 하여튼 이제 완전한 큰 어떤 모양을 갖추었을 때 뭐 음양교합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음양교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종자를 보존하는 행위나 동작의 시초가 경이나 신이다 이거예요. 경이나 신의 상태에서 뭐예요? 이렇게 씨앗 속에 갇혀 있는 상태가 임계다 이거예요. 임계에서 다시 뭐예요? 이것을 뚫고 나오는 동작이 이루어지고, 뚫고 나온 다음에 다시 갑이나 을의 꼬물꼬물, 그죠?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쑥 하는 이게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라는 것이 만물의 그 어떤 자연 운동의 방향, 경향성 이것을 설명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배우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사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책에서도 그렇게 안 가르치고 선생도 그렇게 안 가르치고 하니까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한참을 우리 공부하다 보니 결국 뭐냐면 이 글자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대자연. 그 대자연의 무엇을 보고, 운동을 보고, 대자연의 운동을 보고, 결국은 무엇을 했냐? 시간좌표를 적어낸 거죠. 시간좌표. 시간좌표에 대한 어떤, 시간좌표 표현하는 문자잖아요. 그죠? 시간좌표의 문자다. 문자. 그래서 이제, 깨구리한테도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가 돌아가고, 사람에게도 뭐가 돌아가고, 무기경신임계가 돌아가고. 이렇게 사람으로 친다면 경신이 되면 어떻게, 이 신쯤 되면 뭐냐면 이제 마른 기침 슬슬 날 때거든요, 이게. 찬바람 날 때 하는 기침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젖은 기침이 아니고, 그죠? 마른 기침이 나나고요, 이게. 이때 이제 바로 이제 이 신의 단계에 완전히 굳고 말랐다. 굳고 말랐다. 굳고 마른 상태. 굳고 마른 상태니까 이제, 젖은 기침을. 웃어도 뭐냐면은 이 마른 웃음이 섞여요. 마귀 할멈이 이제 보통, 마귀 할멈들이 하는 그 웃음소리가 뭐, 할 때 마른 기침이 나오죠. 그죠? 그 마른 소리가 나온다. 마른 소리. 청년의 목은 뭐가 나오고요? 젖은 소리가 나오죠. 그죠? 젖은 목소리가 나오니까, 아무리 이렇게 목을 많이 써도, 이렇게 마른 기침 들어가는 소리를 내려고 해도 힘들죠. 그죠? 억지로 내는 거 아닙니까? 저럴 때쯤 되면 대충 이제 북망상천하고 이제 가까이 갈 때쯤 됩니다. 마른 기침 나고, 일날 때마다 뻑 하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아이고, 그래야 이때쯤 되면 뭘 이랬다. 유연성이 이래졌고, 굳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굳고 마르는 기운이 이미 충분히 진행되어 버린 상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임계가 되면 이제 숙여지는 단계 들어가죠. 이제. 그죠? 이제 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애고 싸버리고, 펼쳐지지 못하는, 이게 병정이 여름의 기운이 밖으로 확 펼쳐지게 한다면, 임계 기운이 어떻게 된다고요? 밖으로 애워 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숙여지는, 그죠? 숙여진 상태. 무기에 의해서 뭐예요? 대처럼 찌리겠죠, 그죠? 무성하게졌다, 이거죠. 이게 몸이든 뭐든 무성하게졌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마르고 굳으면서 대체로 살이 빠지죠, 그죠?
살 빠지고 2단계 되면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허리를 숙인 상태로 살아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게 모양이 무슨 모양하고 어린애들 모양하고 비슷하다 이거예요. 어린애들 모양하고. 그래서 어린애들 아주 어린애들의 이 모양 이렇게 그런 모양은 뭐 이렇게 오지. 쥐고 있다 이거죠, 그죠? 쥐고 있는 동작 이런 것들이 바로 이모의 어떤 모양에 가까워져서 그래서 대체로 이제 노인이 되면 그 정서적인 어떤 요소나 이런 것이 꼭 애들처럼 다시 욕심이 많아지고 유치해지고 하는 동작이나 운동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죠? 걔는 보통 이제 동작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만물이 딱 정지가 된 상태. 음기에 완전 갇혀가지고 이제 양기의 시작점이 될 만한, 즉 음기의 끝, 음기의 끝에서 뭔가 징조만을 양기를 잉태만 이제 해놓고 동작이 대체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렇게 이제 뭐라고요? 우리가 가불병정 무기경신 이런 인계라는 것이 우리가 특별한 문자가 아니라 어떤 자연의 운동을 어떻게 해두었다고요? 시간적인 어떤 운동 경향성으로서 표현한 것이 바로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을 잘 치는 방법이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우리가 있는 어떤 기질적인 요소나 행동적인 요소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경일주다. 경일날 태어난 사람들의 그 경향성은 뭐냐는 거죠. 대체로 굽고 마르게 한다 했죠, 그죠? 굽고 마르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것은 타인과의 약속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잘 지키나 잘 안 지킨다. 우리 잘 지키는 게 우리가 색일명, 이름명이 있고 그죠? 색일명 할 때 어떻게 써요? 세금자에 밝은 이름을 쓰죠, 그죠? 약속은 어디에 새겨버려야 된다고요? 돌뱅이에 새겨, 그죠? 비석에다가 우리가 비석은 뭘로 써요? 나무로 써요? 돌로 써요? 이거 바뀌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바뀌면 안 되는 거니까 돌에 새긴다. 이게 이제 우리 건강한 기운을 이용해서 건강한 기운을 거기에다 뭔가 방향을 정해놓거나 기록을 해두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그 바뀌지 않으려는 기질이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경일날 태어난 사람들이겠구나. 대부분 알겠죠, 그죠? 더 안 바뀌는 인간들이 신이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계절적으로 가을이 아주 많이 진행된 만추지기단 말이에요. 이게 만추의 기운에 이루어진 것들 무엇이든 딱딱하고 굳어 있어서 이제 변색이 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신일주는 뭐라고요? 의리라든지 이런 것을 매우 중요시한다. 그리고 그 의리에 어긋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경일주는 이제 대체로 대체로 그 경강하고자 하는 기운은 강하지만 그래도 그 놈의 미련이 좀 있다 없다? 미련이 좀 있는 거죠. 너와 내가 둘이 아니잖아, 그죠? 감하고 감가지하고 같이 붙어 있을 때가 그죠? 그래도 이 경이죠, 그죠? 경이라고 하는 동작이 들어가는 것은 이거 전체적으로 숙성, 제대로 감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되죠, 그죠? 만들어주고 또 뭐라고요? 단단하고 굳게 그 형틀에 맞게끔 그대로 이루어주는 동작이 강한 것이고, 신은 뭐예요? 더 마르게 한 뒤에 잘라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련이 남아있는 게 경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성격이 우리가 급하다라든지 성급하다. 성급하다. 그 다음에 썩나면은 일단은 못 말린다. 어떤 일주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 이거 점치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어떤 일주가 성이 나면 못 말린다. 그렇죠. 병일주가 그죠. 일단 한번 막 자기가 뭘 한다 했을 때는 뭐같이 여름의 그 기상처럼 그죠. 막 활활 타오른다. 활활 타오른다.
일단 병일주가 성이 났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해요? 일단 피할 것. 대응을 하지 말고요. 대응을 하지 말고 불은 어떻게 꺼지고 스스로 타서 꺼지고 그죠? 스스로 타서 꺼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일주의 그 속성. 그 다음에 뭐예요? 약속 같은 걸 했을 때 변경을 잘 되는 게 뭐냐면 이 을이에요. 을. 변경이 잘 되는 게. 그래서 아니면 말고 그라이소 막 편한 대로 그라이소 막 그래 하이소 이러면서 그 맞출기에 이러면서 그런 융통성을 가진 것이 뭐냐면 을이다 이거죠. 이게 자기가 어떤 목적이나 일을 수행해가는 어떤 형식도 어떻게 한다고요? 저렇게 을처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인데 대체로 저렇게 목기가 우리 가불이 어느 정도 목에 속하니까 우리 이런 목기가 강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대체로 이제 우리가 시작의 인자, 펼치는 인자, 돌파의 인자 이런 건 좋은데 결국 이제 그걸 마무리 짓는 힘이 약해서 그죠? 그 용두, 삼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일주들이 이제 주로 이제 가불 일주들이 저런 그런 어떤 요소 강한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뭐냐 무엇으로 가득 차 있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자기가 나는 이런다. 나는 한 번도 내가 뭐 극단적으로 뭐 고통에 이르거나 그렇게 생각한 적 없고 또 그런 상황이 와도 나는 잘 될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한다. 이게 희망이라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 인자가 가불의 주죠, 그죠? 그다음 상대적으로 이제 이 임일주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가두고 거두는 동작이 빠르겠죠, 그죠? 동작이 많겠죠. 그래서 욕심을 우리가 부린다면 어떤 일주가 강하겠다. 임일주들이에요. 계일주는 뭐냐면 이제 음운동이 끝나가지고 다 돌아서는 섞여버렸기 때문에 계일주 자체도 그 음운동의 어떤 음운동이 강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 욕심이 강하지만 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동작이 가장 좀 집적적인 그래서 대체로 좀 은큼하다까지 사는 팔자에 그래서 이미 거듭하였으면 그것을 뭐로 보느냐면 어떤 부자의 인자로도 봐요. 왜냐하면 잘 주워 담으니까. 보면 밥집에 가면 맨날 라이터 이자 먹는 인생이 있고 라이터 다 주워 가지고 갖다 엮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가 막 집에 라이터가 막 수북한 거라. 그 라이터 그거 해봐야 10개 모아봐야 돈 3,000원이고 라이터 하나 300원이면 돈 3,000원이잖아요, 그죠? 100개 해봐야 돈 3만 원이라. 그런데도 보면 라이터가 라이터 나왔는데 가면 라이터 주던데. 네 임일 주제. 안 그러면 팔자에 뭐가 있다? 임이라고 하는 동작, 운동 이런 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천간 가지고 그 사람 팔자에 드러나 있는 갑을병신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뒷날 어떤 별로서 그 개별적으로 작용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그 정신적인 경향성에서는 어떤 인자 강하다고요? 떠들고 펼치는 인자 강하다? 아니면 냉정하게 자로돼가지고 끊어버리는 인자 강하다? 어떤 인자가 강하다? 갑을병신. 세월이 가면 이제 결국 이제 이 신자도 있으니까 잘라버리는 운동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 네 개를 다 평균을 내면 어떤 운동이 더 강해요? 그렇죠. 시작의 인자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을 뒤에 어떤 인자로 쓰든지 상관없이 뭔가 자꾸 펼치고 그거 하고 새로 만들려고 하고 펼치려고 하고 이게 강하구나. 그나마 무엇이 있어서 뒤에 좀 잘라주고 조절해주는 요소가 있어서 정신적으로 뭘 가지고 있다. 일종의 좀 조화나 평형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간도 좀 이 앞쪽에 있는 놈하고 뒤쪽에 있는 글자들이 좀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이 사실은 좋아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간만 가지고도 이제 야, 오늘 다 배워 공부 다 했다. 이거 팔자 안에 을병갑이 있으니까 야, 뭐 설치고 떠들고 하는 게 많다 하더라. 그리고 대충 세 번째 있는 것이 뭐라고요? 태어난 날이니까 저놈은 뭔가 뭐예요? 밖으로 꼬물꼬물하면서 유연성을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고 불신의 성질이 강하구나. 그래서 이제 을일주들이 보면은 그런 굴신의 성격 때문에 우리가 줏대가 없다 이렇게도 말해요. 줏대가 없다. 니는 성질도 없나 이런 말. 성질도 없나 한데도 자기는 그래 내가 그때는 과음 좀 질러버리는 건데 하면서 그러면서 또 뭐예요? 자기 고유의 기질에 그대로 노출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동작, 운동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의 그 아주 습성적이고 두드러진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물로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이거는 금에 속하고 이것은 수에 속하므로 이건 뭐 경강 이렇게 문자로서 우리가 자꾸 문자나 정형화된 모양으로 자꾸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행에 대한 이해도 하기 전에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글자에 빠져가지고 이제 못 하더라 이거죠. 그렇게 할 게 없어요. 그냥 경은 가을에 초가을에 뭐냐 딱딱하게 굳어진다. 이 말은 실속추구형이다. 아니면은 벌리는 형이다. 그 실속추구형이 실속추구형. 그죠? 그 다음에 좀 비교적 사색적이다. 행동적이다. 가을은 무엇의 계절이에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 독서의 계절. 그죠? 그러니까 대체로 행동 성향은 이게 이제 갑을병정무가 전체적으로 무에 속하고 밖으로 펼쳐지는 양운동의 경향성 속에 있는 것이고, 그죠? 그다음 기경신인계가 대체로 음운동이죠, 그죠? 근데 이제 행동 성향에서 대체로 뭐냐면 이 앞뒤를 기준하면 이게 사색적인 것인데 대체로 음의 동작을 활발히 하는 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경이 사실은 아주 그 행동성이 더 강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갑을병정에 비해서 경신이 충분히 훨씬 더 생각이 더 많은 형이고 행동적인 성향이 뭐 음성적이다 이거죠. 음성적이고 그 다음에 갑을병정은 대체로 양성적이다 이거죠. 밖으로 드러내는 형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격 부분을 가지고 이 성격이라는 사실은 그 사람의 그 제2의 운명이거든요. 제2의 운명, 그죠? 제2의 운명이다. 이 제2의 운명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격인데, 이 성격의 어떤 기본적인 인자들을 할 때 갑이 목이니까 이러하다, 병이 화니까 그러다 하지 말고 대자연의 운동이 이렇게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 가면 삐집고 쭉 올라가니까 그렇게 했구나. 그 다음 무는 무성하니까 항상 자기가 어떻게 해요? 폼을 좀 잡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네, 그렇죠. 바로 그렇게 뭔가 좀 무성한 모양을 갖추려는 동작 때문에 저러한 행동이나 생각이 온다 하는 그런 것들 식으로 쭉 이해를 하시면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를 제대로 이해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길을 가더라도 떨어지는 도토리 하나도 저 운동이 신이구나. 그럼 떼굴떼굴 굴러가다 갇혀 멈춘 살 때 이 임이구나. 그렇죠. 도산임 되는 거예요. 일단 오늘은 갑을병정 무기경신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12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